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동대문구에서 2025학년도 수시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파리올림픽 금메달 수상자 오상욱, 박상원을 만났습니다. 보령시가 해저터널 구조대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가 K-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 리더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여수시가 땅사랑 농산에서 후원하는 백미를 저소득 가구에게 전달했습니다. 폭염특보가 20일 넘게 지속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축과 양식어류 폐사로 지금까지 2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폭염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피해는 더 확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8만 마리의 닭을 키우던 축사가 텅 비었습니다. 17년째 무안에서 양계 축산을 해온 김하실 씨는 키우던 닭을 출하하고도 병아리 입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폭염이 수그러들 때까지는 당분간 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폭염이 일찍도 왔어요. 6월부터 와가지고 제가 전 파스를 굉장히 힘들게 키웠었는데 또 이번 파스도 장마에다가 폭염에다가 높은 습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다른 때보다 일찍 출하를 하고.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 벌써 20일을 넘고 있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닭과 오리, 돼지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에서 폐사한 가축수는 120개 농가에서 14만 9천 마리로 피해액은 23억 원에 이릅니다. 닭이 13만 2천 마리로 가장 피해가 크고 오리 1만 1천여 마리, 돼지 5,500여 마리입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피해도 발생하기 시작해 넙치와 우럭 등 27만 8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피해액은 4억 6천만 원입니다. 바다의 수온이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이라 지난해 발생했던 220억 원대의 대규모 피해도 우려됩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좀 적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피해가 예상됨으로써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푹푹 찌는 축사와 펄펄 끓는 양식장을 바라보는 농민과 어민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는 공사기간 내 임시로 설치되는 가림벽 디자인을 리뉴얼해 도심 속 갤러리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새롭게 선정된 가림벽은 동대문구의 정체성이 담긴 주요 정책과 주요 명소, 주민참여 갤러리 총 3분야의 주제로 공사 현장 주변 여건에 맞게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정책 및 명소 분야는 동대문구의 이미지와 희망찬 문구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구정 홍보와 더불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참여 갤러리 분야는 관내 초등학생 및 미술협회 작가들의 재능 기부를 통한 수준 높은 작품들로 도심 속 갤러리를 조성해서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는 삭막한 공사 현장에 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보행 환경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향후에도 미관 개선과 더불어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디자인을 통해 동대문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에서 2025학년도 수시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2025학년도 수시 입학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박람회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었으며 20분씩 각 대학 입학 사정관들과 1:1 상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는 기존 수시 박람회에서 놓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는 한편 다양한 대학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이번 박람회가 대학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유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구민들에게는 대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는 2025학년도 수시 전형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다중 미니 면접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며, 오는 12월에는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한 2025학년도 정시지원 전략 특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포구에서 통통통 축제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통통통이라는 이름에는 소통, 화통, 대통이라는 정체성이 담겨 있는데요.
주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만들어갔습니다. 지난 3일 상암동 구룡글린 공원에서 제4회 통통통 물통통 마을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소통, 화통, 대통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물놀이를 테마로 했으며 주민 참여 예산을 지원받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축제는 인근 지역 주민 2천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즐길거리를 만끽했습니다. 행사 하이라이트인 물놀이존에서는 워터슬라이드와 수영장, 유아들을 위한 페달보트가 설치됐고 소방차 물뿌리기 시연까지 펼쳐지며 축제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먹거리존에서는 상암동의 맛집과 푸드트럭이 참여해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했으며 게임존에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축제가 더위를 잊고 이웃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발효돼 온열 질환 예방이 시급합니다. 이에 마포구는 폭염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7가구에 지원금 5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기초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어지는 폭염에 마포구가 폭염 취약계층에게 냉방비를 특별 지원합니다. 마포구는 우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냉방비 5만 원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서울형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법정 차상위 계층 등 만 7가구입니다. 또 마포구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역 내 157개소에 6월에서 9월 냉방비를 조기 지급해 온열 질환 예방에 앞장섭니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 5월부터 오는 9월까지 약 4개월간 인명피해와 사고 예방을 위한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한 노력과 함께 폭염 피해가 최소화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2024 세계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는 8월 청소년 어울림마당이 대구시 아트스퀘어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주제 발표, 청소년 플래시몹, 릴레이 응원 영상 상영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진행됐습니다.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체험, 전시, 밴드 등 청소년 무대 공연도 이어져 다양한 즐길거리 또한 제공됐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디지털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한다며 적극 지원하고 응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파리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오상욱, 박상원 선수를 만나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오상욱, 박상원 선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두 선수의 사인이 담긴 올림픽 때 사용한 펜싱칼을 이장우 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오상욱 선수는 이번 파리올림픽 개인전 금메달 획득으로 총 4개 대회를 석권했습니다. 박상원 선수는 사브르 남자 단체전에서 단체전 올림픽 3연패 달성을 견인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열심히 뛰어준 두 선수가 정말로 자랑스럽다며 펜싱 체육관 건립 및 종목 육성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대전시가 제59회 전국기능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대전시 선수단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결단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설동호 교육감, 김욱 배재대학교 총장, 지도교사 및 참가 선수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선수들을 비롯한 지도교사 등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경기를 치르고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제59회 전국기능 경기대회는 폴리 메카닉스 등 총 50개 직종 1,755명의 시도 대표 선수들이 참가하며 대전은 35개 종목에서 98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 3.1공원이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선정됐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숲은 가까운 숲을 알리고 지역의 경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도내에서는 횡성 3.1공원이 선정됐습니다. 횡성 3.1공원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도, 경관적 가치, 차별성 등 까다로운 선정 기준을 충족한 대표적인 건강증진형 도시숲입니다. 기존 지형을 활용한 자연 친화형 산책로,
생태 연못과 야외 공연장,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한 생물이 함께 서식하는 도심 속 대표 비오톱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정을 기념해 9월 8일까지 산림청 SNS에선 도시숲 업로드 이벤트가 펼쳐지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과 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이 체류형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횡성 홍보단으로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에 참가자를 모집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024년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프로그램은 안흥 찐빵 모락모락 마을, 횡성 루지체험장 등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고 로컬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새로운 시선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관광 콘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회차별로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8월 5일부터 11일까지 1기,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2기가 운영되며 전일 숙식과 로컬 프로그램, 관광 콘텐츠 제작비 등이 지원되고 우수 콘텐츠로 선정될 경우 50만 원의 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관광 르네상스 충북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합니다. 충북연구원은 8월부터 1년간 충북 신광역관광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은 앞으로 개편될 정부의 광역관광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충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호수와 강을 중심으로 광역관광권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기본구상에 충주호와 대청호 관련 사업 8개를 발굴해 건의했습니다. 용역은 민선 8기 도의 핵심 현안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관광개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 지정하고 관광지 업사이클링 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대규모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논리도 개발합니다. 충북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과 충북 관광발전의 비전, 미래상을 담아 충북 신광역 관광개발 기본구상을 세울 계획입니다.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가 2024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2030년까지 350억 원을 투자하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착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업단지에 부족한 기반시설과 근로자를 위한 지원 및 편의시설의 확충과 개량을 통해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내 재생지구의 교통혼잡과 주차난 및 휴식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대폭 정비해 쾌적한 산단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24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2년 연속 수상, 그리고 4년 만에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해 충북도는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일자리 중심 충북이라는 전략으로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시스템화, 일자리 창출 전략산업 확대, 인적자원 수급 불균형의 감지와 해소,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사각계층 흡수, 구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일자리 여건의 개선이라는 5대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타 시도와 차별화된 일자리 5대 우수 사례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충북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취업자 수 증가율 전국 2위, 연간 고용률 전국 3위, 특히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전국 1위 등 양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질적 일자리 성과인 가족 친화 인증기업 인구 대비 전국 2위 등을 거뒀고 충북 출산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해 저출생, 지방소멸 위기를 일자리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보령시에서 해저터널 구조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보령시에서 전국 최초로 출범한 해저터널 구조대는 특수구조대원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운영되며 터널 내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및 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K-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 리더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청소년들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자신들의 고민과 미래 꿈과 희망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디아스포라는 세계 각 지역에 이주해 생활하는 재외동포로 한국인의 핏줄을 이어받아 생김새는 한국인과 같지만 문화, 언어적으로는 모국과 괴리감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철우 지사는 디아스포라 청소년들이 대전환의 시대 포용과 공존의 경험을 하기를 바라며 경북의 뿌리를 깨닫고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울진군과 3자간 원자력 청정수소 산업혁신센터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수소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원자력 수소 생산 생태계 조성에 공동 노력할 계획입니다. 원자력 청정수소 산업혁신센터는 국가 시험평가 및 인증 기반도 함께 구축해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기술 향상 및 신규 연구개발 지원도 병행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수소 분야 전후방 기업이 모이는 수소 1번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에 빠졌던 크루즈 관광 시장이 최근 급격한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항만 인프라 확보, 크루즈 관광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7일 롯데 JTB와 영일만한 크루즈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항시와 롯데 JTB는 이날 협약으로 영일만항을 모항, 기항으로 하는 정기적 크루즈 운항과 크루즈 연관 산업 발전에 힘을 모으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크루즈 모항 사업을 지난해부터 재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포항과 영일만항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롯데 JTB는 포항시와 경상북도 등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포항과 경주를 잇는 관광 상품 등 영일만항의 강점에 주목했으며 이에 올해 12월 24일 영일만항을 출발해 일본 북해도 지역을 경유하는 5박 6일 크루즈를 운항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현재 배터리 관련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2차 전지 꿈나무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포항시에서 2024 K배터리 청소년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포스텍 국제관에서 2024 K배터리 청소년 아카데미가 개최됐습니다. K배터리 청소년 아카데미는 2차 전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도 제고와 미래 2차 전지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에 아카데미는 2차 전지 전문가를 꿈꾸는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배터리의 역사부터 소재와 작동 원리, 배터리 밸류 체인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강의와 현장 견학, 실험 실습으로 이뤄졌습니다. 시는 이번 K배터리 청소년 아카데미가 전국 청소년들에게 포항의 우수한 혁신 역량을 알리는 기회이자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배터리 미래 인재 양성의 초석이 되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2차 전지 분야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풍부한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지역 4개 대학과 마이스터고 등에서 매년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전방위적인 혁신 인재 양성으로 글로벌 첨단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인재, 기술 핵심 공급 기지로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 수도권 과밀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GTX 노선 발표에 이어 대규모 주택 공급까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대규모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개발하기로 한 겁니다. 청년을 비롯한 미래 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주택 규모는 모두 8만 가구. 그 밖에 재건축 재개발이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수도권에 무려 42만 7천 가구를 새롭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발표된 이번 그린벨트 해제 소식에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라든지 여러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도 패싱을 하고 오로지 오세훈의 서울시하고만 협의를 해서 그 해제 방안이 발표가 된 너무 편향적인 절차를 거쳤다. 이미 수도권 GTX 6개 노선에 대한 발표까지 나온 상황에서 실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더 많은 기업과 인력이 수도권에 몰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중심이 되는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지방의 소멸과 고령화 시기에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투기 과열로 이어질 경우 정부가 의도한 집값 안정도 달성이 불투명합니다. 인구 소멸과 지역 불균형 해소에 역행하는 근시안적인 수도권 개발 정책에 지역의 소외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 후보 중 한 사람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친문 적통으로 불리는 김 전 지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열리면서 야권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생계형 형사범 등 1,219명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새로운 지도부를 뽑고 있는 민주당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1극 체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야권의 새로운 대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친문 적통 평가를 받고 있는 김 전 지사는 2027년 대선 출마의 길이 열렸습니다. 반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 달 이뤄질 예정입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내려지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독일에 머물고 있는 김 전 지사는 올 연말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후 민주당 내 비명 세력의 구심점 역할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조국 대표 등 야권 세력과 연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2024 직지 문화축제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개최됩니다. 2024 직지 문화축제가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청주 고인쇠 박물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금속활자 인쇄술의 시작인 직지를 다양한 문화 형식으로 표현해 공유함으로써 직지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열립니다. 직지 문명의 불꽃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유네스코 공식 행사 및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청주시에서 알찬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요즘 드론을 활용해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 근처에서 날리는 드론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 민관군 합동으로 불법 드론 비행금지 캠페인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을왕리와 실미 유원지도 이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드론을 날릴 때는 구역을 잘 살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